네.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같은 거를 좀 쓰고 이럴 때, 결국에는 이제, 어, 기업의 특히 자원과 관련해서 논문들을 많이 쓰거든요. 봤을 때 이제, 그, 외부에서 보는 평가 방법도 있고요. 이걸 쓸 때 특히 뭐 조직 관련 논문도 되게 많이 해요. 조직 관련. 또는 회사의 평가라 할까요?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PR 얘기도 있고, 뭐 IR 얘기도 하는데, PR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Public Relation이라고 그러고요, Public. 여기는 IR은 인베스터예요. 그러니까 투자들,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우리 회사를 바라보는지, 또 우리 회사에 관해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 그래서 IR을 한다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 회사한테 주로 주주들이라든지 신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을 많이 해요. 특히 상장을 앞두고 IR을 한다든지 또는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투자자들한테 설명하는 우리 회사는 인베스터 당분간 좀 이익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침체가 돼가지고 당분간은 나지 않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목해서 보십시오라든지 뭐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진다는 이익이 팍 떨어졌을 때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진다든지 투자자들은 뭐예요? 이미 투자한 사람은 주인이에요. 회사의 주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또 평가하는 항목들도 있고 회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퍼블릭 PR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회사가 실제로 괜찮은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 좀 회사가 별거 아닌 회사 또는 안 좋은 회사를 알려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 홍보를 굉장히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회사는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활동하는 내역들을 설명하고 이러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특히 ESG라고 해가지고 이 같은 경우 environment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환경과 같은 거 관련해서 우리는 환경 친화적입니다. 소셜 사회적으로 친사회적입니다. 그다음에 거버넌스 우리 회사의 지배구조 자체는 굉장히 우리 회사 이익이 생기는 것은 거의 다 대부분의 사회 공헌합니다라든지 대주주가 가져갑니다라든지 누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익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ESG 지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들 활용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기업의 마케팅 이미지 자체가 좋아지는 건 뭐냐면은 내가 다른 물건 살려다가 그 회사 이미지 괜찮아 그 회사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아 해가지고 고객들이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구매 결정에도 영향. 그래서 ESG 같은 것들이 또는 기업의 여러 가지 그 활동들, 환경적인 활동들, 또 친고객적인 활동들에 따라서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원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가장 많은 논문이 나와요. 특히 자원과 관련해서는 특히 여기 보면 제가 얘기했던 것 자원 중에서 물적 자원이다, 그다음에 인적 자원이다, 그다음에 재무 자원이다, 조직 자원이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직에 관해서 만족을 하는지, 재무에 관해서 불안해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명성 때문에 좀 회사를 그만두고 이 하나하나가 다 논문의 토픽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이직을 많이 해요. 왜 이직을 많이 할까? 이직을 왜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좀 어떻게 창업론을 듣는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11, 12, 13 3주간에 걸쳐서는 여러분들이 매주 두 편씩 논문을 정리하셔서 한 페이지에 그냥 논문 두 페이지씩 정리하면 돼요. 아시겠죠? 올리는 건 한 페이지 올려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술 논문을 두 편씩을 읽으셔가지고 하나, 둘, 셋 이거는 매 그 주간에 수업을 듣고 관련 이 수업되는 부분을 해도 되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부분을 해도 되는데 창업과 관련된 토픽을 논문을 두 편씩을 읽으셔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이 논문을 이제 읽기 시작해야 되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등재 논문을 읽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학교들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서는 원 논문을 잔뜩 읽어야 돼요. 원 논문을 읽어야 되니까 보통
보통 한 과목에 보통 5편 이상을 최소 읽어가가지고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뭐 이 전체 수업 다 해봤자 한 10편 정도 논문을 한글로 된 논문을 읽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 어떤 학교들 같으면은 그게 한 2주 수업거리밖에 안 되는 수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11주, 12주, 13주 동안에는 논문 2편을 읽으셔가지고 2편을 정리를 하세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그 논문은 제목은 뭐고 타픽은 뭐고 제목은 뭐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논문 읽을 때도 여러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첫째는 관심 있는 논문을 찾아요. 제가 찾는 법을 지난번에 알려줬지만 호스대학교 전자도서관이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프린터도 공짜예요. 여러분 아이디어로 들어가면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잘 모르겠으면은 논문을 잘 모르겠으면은 여러분들이 전자도서관에 전화해가지고 내 아이디가 뭡니까? 내 패스워드가 뭡니까? 되게 아이디가 여러분의 주민등록 학생 번호 학생 그 아마도 그 학번에다가 주민등록 번호 아마 앞번호가 이게 아마 아이디 그 패스워드일 텐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5편이 끄는 기말과제 내 거요. 이거는 기말이니까 그렇고 매주 이제 2편씩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쓰는 게 연습이 돼야 돼요. 지금 상당히 제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특히 이제 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교수들하고 얘기도 거의 못하고 이제 뭐 줌하고 뭐 얼굴 삐끗해봤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논문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수님들 찾아다녀야 되는데 교수님들도 여러분 찾아오는 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코로나 걸릴까봐 여러분들도 걸릴까봐 걱정되는지 안 오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 지금 연말을 해야 돼요. 제가 아기 때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는 꼬마들이 나름대로 그때 태권도가 이게 뭐죠? 이게 저기 소나무에다 이렇게 감아놓고 맨날 이렇게 치고 이런 걸 연습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이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하늘과 땅이에요. 체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이 논문을 한 편, 2편, 한 편, 2편 찾아보는 거하고 맹 안 찾아보다가 하는 것과 하늘 땅이에요. 지금 이제 아마 4학기 학생들은 아마 12월 아마 그 둘째 주나 셋째 주쯤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논문을 발표할 논문을 발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탑픽을. 그래서 여러분 탑픽을 발표를 못하면은 졸업이 1년간 연기돼요. 그 다음에 2022년이나 3년 뒤에서 논문을 내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여러분이 탑픽을 잡으려면은 내가 잡은 탑픽은 무슨 선행 연구를 근거로 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다. 논문 발표 자체가 빠꾸가 되면은 다시 또 그 다음 학기에 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논문 쓰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논문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는 이제 이게 과목이 패스하는 거지만 종합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는 게 우리 석사과정, 박사과정이잖아요. 물론 석사는 논문을 안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가장 핵심은 논문을 쓰기 전에 읽을 줄 알아야죠. 남은 논문 읽을 줄 알아야 쓰지. 어떻게 쓸 거예요? 무슨 논문을? 그래서 등재 논문은 가장 기초예요. 그리고 학위 논문은 1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제가 강요를 안 하는데 등재 논문은 굉장히 간단해요. 보통 10페이지 정도에서 15페이지예요. 왜냐면 학회들마다 다 10페이지 이내고 10페이지 넘어가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한 페이지당. 원래 한 페이지당 2만 원이면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 한 20만 원 더 내야 돼요. 원래 20만 원 등재하니까 뭐 50만 원 내고 60만 원 내고 그래서 대부분 페이지를 10페이지 내외로 맞춰요. 그래서 보통 페이지는 10페이지 내외인데요. 10페이지를 읽어 나가다 보면 그게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처음에 논문을 딱 보시면은 호수대학교 전자도서관이든 뭐 국회든 아니면 RISS4U든 가서 키워드를 치시면은 키워드 예를 들어서 자원 치시고 재무 치면은 재무 자원과 관련된 게 나오고요. 자원과 벤처 기업의 자원과 관련해서 또 논문이 나오고요. 키워드를 몇 개 뭐뭐 엔드 하면 그거와 연결되는 글자가 다 나와요. 그거가 교집합이 되는 논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글자만 치셔도 되고 치면은 만약 한 500편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를 더 치면 다 500편 중에 다시 50편이 또 나와요. 그 중에서 다시 최신으로 하면은 가장 최신 걸 위로 올릴 수 있거든요. 가장 최신 걸 위로 올려가지고 그 논문을 2-3편 중에서 한두 편을 살펴보시면 돼요. 살펴보면 어떻게 보느냐?
만약에 뭐 기업의 재무자원과 뭐 명성자원과 직원들의 이직 의도다. 뭐 그러면 명성자원 관련된 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쨌든 논문 살펴보면 제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게 나와요. 이것도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변수들이라 그래요. 뭐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명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연구 모형이 나와요.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직이다 또는 조직 만족도다 아니 구매 의도다 하면은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왜 구매를 할까? 명성 때문에 할까? 아니면 품질이 좋아서 할까? 아니면은 친구가 구매하니까 하는가? 이런 거 관련된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수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궁극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독립 변수라고 해요. 매개라든지 조절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독립 변수만 살펴보시고 종속 변수만 살펴보세요. 우리들 학생들이 좀 논문을 써라 그러면 맨날 들고 오는 게 조절을 뭘로 하고 매개를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요. 안 해도 되니까 그건 없어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종속 변수가 뭔지를 잘 모르면은 내가 궁극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토픽이 뭔지 그게 종속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조직을 우리 회사를 만족한다. 뭐 그래서 조직 만족이다. 조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그러면 뭐 임금이다. 임금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복지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 회사 사옥이 되게 좋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막 주기도 하는 회사도 있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등등. 아니 우리는 다른 건 다 별론데 우리 회사 바깥에 이름 얘기하면 되게 뭐 사람들이 부러워해.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막 되게 부러워해. 그 명성이라든지 회사의 일종의 뭐랄까요? 인류 회사로 알려져 있고 막 그러죠. 조그마한 우리나라 그 아버지들이라든지 어른들이 좀 되게 좋은 이름 없는 회사하고 되게 안 좋은 큰 회사 보면은 되게 안 좋은 큰 회사를 되게 좋은 회사로 알고 있어요. 뭐 큰 회사로 가라 그래요. 실제로는 큰 회사가 제가 사실 어제 어떤 저한테 박사를 받은 분의 아들이 회사를 옮기는데 LG화학과 CGN이라는 회사 중에서 어디 갔으면 좋겠냐고 해가지고 그 친구는 LG화학이 되게 크니까 가려고 하고 이제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 월급은 CGN이 월급을 2배를 줘요. 근데 실제로는 CGN 같은 데가 실제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되게 크고 좋은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급도 반밖에 안 주는데 그 CGN은 2억을 주고 여기는 1억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2억을 주는데 가야 되는데 그냥 안정적이라 치고 그러니까 LG화학이 안정적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결정할 때는 일종의 뭘 보고 결정을 했을까? 이제 궁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연구를 해보는 거죠.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직을 한다 그러면 아니 그 회사 특정한 회사를 가려고 했을 때 선호도 같은 것도 특정 회사를 왜 선호할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회사를 가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가고 싶어하는 회사 순위가 쫙 나오거든요. 실제로 직원들이 또 되게 만족하는 회사하고 가고 싶어하는 회사는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본 연구는 직원들이 그 연구 대상이었는지 아니면 가려고 하는 잠재적인 학생들이 연구 대상이었는지 아니면 자기들은 가지지 않지만 주변의 아버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연구 대상이었는지 따라서 연구다. 내용도 다르고 다 다른 거죠. 회사 내부자가 알고 있는 것과 회사 외부의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연구 주제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나 창업론에서 이제 지금 창업론 세미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고 정리하는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온 논문을 읽을 줄은 모르는데 제 논문을 쓰겠습니다 하고 잔뜩 들고 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이번 학기부터 이제 4학기, 5학기, 6학기, 그 다음에 몇몇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학생들 연구와 관련해서 만나다 보면은 요즘에 굉장히 제가 좌절감을 느껴요. 내가 너무 안 가르쳤다. 너무 지금 특히 우리 학교가 너무 쉽게 지금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사실 충격적인 지금 그런 지금
고민에 빠져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자신이 연구를 너무 안 하고 특히나 이제 교과서 같은 것들도 거의 안 읽다시피 하고 교과서 자체도 준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떠나서 그냥 주는 과제 자체도 너무 그냥 수학 겉핥기식으로 끝나고 특히 전공종합시험 같은 것도 지나다 보면은 준비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행 남의 연구를 살펴보는 게 제일 기초인데 그게 거의 안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이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매주 2편씩의 논문들을 읽고 잘 모르겠으면 우선 연구 모형도 보기 전에 헷갈리면은 그냥 모든 논문마다 제일 앞 페이지 또는 제일 뒷 페이지에 연구 요약이 돼 있어요. 반페이지로. 이 논문은 뭐에 관한 거였고 연구는 뭘로 했고 누구 대상으로 했고 결과는 어땠고 의미는 뭐다. 반페이지로 돼 있어요. 그거 살펴보시면 대충 의미가 나와요. 그 여러분은 다시 읽으면서 다시 여러분만의 또 여러분 논문을 보고 요약하시고 이 논문의 핵심적으로 느낀 거는 뭐라든지 뭐 여러분 스스로 분석을 해보세요. 어쩌면 장단점을 분석해보든지 아니면 뭐 그냥 논문 자체를 평이하게 그냥 정리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2편씩을 한번 살펴보시라. 그래서 특히 이거는 자원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과 창업과 관련된 창업론 전반에 관해서 살펴봐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 논문을 읽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이제 조직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조직 만족도, 조직 같은 경우도 뭐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가 공정하냐, 우리 회사는 공정하냐, 뭐가 공정하냐, 이 절차가 공정했느냐, 절차적 공정성이라고 해요. 회사 내 절차라는 건 뭘까요? 뭐 입사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승진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평가하는 절차라든지 어떤 경우는 위에서만 평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직원들이 평가하다 그래서 아래에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입체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공정하느냐 대부분 공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승진이라든지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보상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관련돼 가지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막 보내주는데 누구는 안 보내줘.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배 같은 경우에서 절차가 공정하느냐, 그다음에 분배가 공정하느냐. 여러분들은 월급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많이 받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또 회사에 있는 자원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자원 얘기하죠. 왜 자원이 어려우냐면요. 무한정 자원이 아니거든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엘로케이션 한다 그래요? 분배를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막 하다가 지금 헷갈려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좀 골고루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부의 대부분이 윗사람들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밑에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요. 이제 대부분 회사는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민간 자율인데 이 자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누구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해. 똑같이 왔는데. 똑같이 35이고 입사한 지 5년 됐는데 누구는 엄청나게 일 성과를 많이 내는 반면에 월급은 일을 되게 못하고 성과를 거의 못하는 애라고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떻게 자를 건지. 일 더 잘하는 친구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야 공평할지.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는 제도로 나오는 게 스탁옵션 같은 거 있어요. 스탁옵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주는 게 있거든요. 스탁옵션은 누구한테 줄 건지, 얼마만큼 줄 건지,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한테만 줄 건지, 영업하는 데도 똑같이 줄 건지 고민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기업의 자원과 관련돼서는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명성 자원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들 관련해서는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기업들의 명성이에요. 벤처기업이니까 아직 기업의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이게 아직 굉장히 좀 뛰어나지 않거든요. 그 반면에 기존의 기업들은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명성이 있거든요. 그 회사의 명성 때문에 이 직원들이 이직을 하거나 옮겨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양성은 어디서 시켰어요? 내가 시켰는데, 우리 창업기업에서, 우리 벤처기업이 시켰는데
갑자기 떠나가게 돼. 월급 더 준다고. 이러면 어떻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들 같아요. 명성은 기업 내부 자원을 관리하는 뿐만 아니라 명성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아요. 특히 현대자동차를 구입할 때 왜 현대자동차를 구입을 하는지, 왜 볼보를 구입하는지, 외제차를, 왜 일본차를 구입하는지. 저도 사실 일본차를 구입을 하려다가 몇 가지 고민 때문에 안 했어요. 첫 번째, 일본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연비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연비가 좋을 뿐만 아니라 타고 다니다가 중고차 판매 가격도 되게 높아요. 보통 한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캠리라든지 그 SUV 리바 이런 것들, 토요타 리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국산차에 비해서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연비는 엄청나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중고차를 판매했을 경우에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나는. 그럼 뭐에 관한 명성? 그러니까 품질에 관한 명성, 연비에 관한 명성, 그리고 브랜드네임 자체가 훨씬 더 뛰어나서 사야 되겠다 이래서 거의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였냐? 또 마찬가지 명성이에요. 무슨 명성이냐면 일본 차라는 것 때문에. 아이고, 교수가 일본 차를 타. 그 다음에 또 일본 차라는 것보다 더 저희 집사람이 약간 신경을 썼던 거는, 야, 반일 운동 일어날 때마다 옆에서 아이들이 철사를 긋고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백미러를 돌멩이로 깬다는 애들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은근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왜 일본 차를 사냐. 그 다음에 동네 내에서 또 동네 내에서라든지 학교 내에서라든지 외부에 갔을 때 그런 반일 감정이라든지, 또 동네 아이들이 라든지 동네 불량배 애들이 앉아서 일본 차라고 두들겨 깨지를 않는지, 이런저런 고민하다 보니까 차를 고르는데 거의 한 3, 4개월 동안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명성이라는 글자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 똑같은 제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고민했던, 결국엔 제가 뭘 구입했느냐? 물론 저희 집사람이 타는 차였는데 결국에는 쌍용의 코란도를 구입했어요. 웬 절충이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데 소나타보다는 공간이 좀 넓고 짐 실을 일이 가끔 있고 가격도 싸더라고요. 연비는 잘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그렇게 타입 해가지고 거의 그 토요타 캠리라든지 리바보다는 그건 한 4천만 원, 4,500만 원 되는데 2,700만 원, 2,800만 원 정도 되니까 엄청 한 30%, 40% 싼 거죠. 30% 싸게 싼. 그래서 그 가격이 그 명성을 커버할 만큼 됐느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 많고요. 결국에는 그 조직 내에서도 고민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급여를 어느 정도 더 준다면. 또 이와 관련된 가상한 논문들도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가끔 얘기하는 들이 아이들한테 만약에 나한테 돈을 10억을 준다면은 네가 감옥을 한 5년 있으면 10억 받고 감옥에 5년 있겠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한 10억을 그냥 공돈이 생겨요. 그런데 감옥을 한 5년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10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면 대부분은 안 받아야지? 받아야지. 있는데 몰라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를 거고요. 돈의 긴박성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다음 위험성의 평가에 또 다를 거고요. 다르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똑같은 에어컨, 똑같은 TV를 가지고 사람의 평가가 다르고, 똑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평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회사를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논문이라는 건 여러분은 그런 논문들을 어떻게 나름대로 구상화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연습이 필요한데, 연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지금 이제 4학기 정도 되면 논문을 완성해야 되는 때인데 출발도 못하신 분이 완성하겠다고 쫓아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출발을 먼저 하고 나서 완성은 그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되는데 앞뒤가 뒤바뀌어가지고 지금 바늘을 끼겠다고 하고 있어요.
바늘 구멍에 귀에다가 바늘을 끼워야 실을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바늘 등에다가 바늘을 끼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바늘이 끼워지겠어요. 끼워졌다 하더라도 한 뜸도 못 끼고 금방 빠져버려요. 그래서 창업론 세미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야 되는 한 3, 4, 5주 사이에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은 논문에 분야에 관해서 쭉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제 했는데요. 논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읽으시라. 읽은 걸 요약해라. 요약한 거 한번 제출 한번 해봐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제가 숙제를 따로 안 줄 거예요. 그래서 매주 2편씩을 해가지고 블랙보드로 올리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논문입니다. 여러분의 과제고요. 잠깐 쉬었다가 전략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